기분이 좋긴 좋은데 좀 피곤하다. 네, 2시간에 나눠서 쌤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수투라는 과목 자체가 어떤 걸 다루는 과목이냐면 그 다항함수 1차, 2차, 3차, 4차 함수까지 다항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할 거고, 그 그래프 그려서 뭐 X축이랑 이루고 있는 그 그래프를 쪼개기도 하고요. 쉽게 말해서 그 그래프를 다시 또 막 붙여가지고 넓이를 또 구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미분 적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단원명이 단원명이 함수의 극한이에요. 쌤이 일단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함수가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함수가 있어. 우리 생각해봐. 니네 처음에 유리함수 배웠어. 무리함수 배웠어. 그러니까 쌤이 뭘 가르치디? 서연아 쌤 뭘 가르쳤어? 유리함수란 이런 거야. 그러면서 쌤이 그 다음에 뭘 가르쳤어? 정의역 이런 거야. 정의역 이런 거. 주어, 유리함수, 무리함수, 새로운 함수를 네가 배웠어. 그 다음에 우린 뭘 배워? 그래프. 이번 단원도 그렇고 다음 단원도 그렇고 그래프 그리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자꾸 저걸 안 해요. 뭔가 식으로만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또 이게 어렵대. 근데 제일 먼저 그래프를 먼저 그려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단원에서 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왜 이 단원을 이렇게 애들이 어려워할까 쌤이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를 더하고 뭔가를 빼고 뭔가를 곱하고 뭔가를 나눈다라고 하면 값을 연산하는 거, 값을 계산하는 거를 주로 줄곧 다뤘는데, 여기는 상태를 계산하는 거거든.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상태, 점점 커지는 상태에다가 점점 커지는 상태를 빼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 못 알아듣겠지? 어떠한 상태에 대해서 연산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함수의 극한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럼 연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는 쌤이 다 알려줄 거예요.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연산을 하면 되는구나,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연산을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 정석책 7페이지 지금 보면은 쌤이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떠한 상태를 연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정석책 7페이지에 중간쯤에 노트라고 적혀 있는 거 보여? 거기에 하이라이트 칠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의 값이 한없이 커지는 것을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 라고 나타내고, x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는 것을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 라고 나타낸다. 여기에서 무한대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이며 무한대라고 읽는다. 거기가 중요합니다. 쌤이 지금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눌 거는 상태예요. 알았지? 어떠한 값이 아니라 상태라는 걸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밑줄 친 데를 간단하게 쌤이 얘기하자면, x의 값이 한없이 커지는 상태, 그거를 어떻게 표시한대요? x의 값이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쌤이 지금 팔자를 옆으로 뉘인 것처럼 이렇게 쓴 거는 우리가 뭐라고 읽는다고? 무한대라고 읽습니다. 근데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내가 여기에다 만약에 이렇게 써. 방금 전에 읽었어, 나. 이렇게 써.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면 어떠한 상태인 거야? 예리. 마이너스 무한대면 어떠한 상태인 것 같아? 쌤이 지금 점점 커지는 상태를 이렇게 쓴다고 얘기했어.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네? 그럼 어떤 상태야? 음수. 절대값. 별의별 말이 다 나오죠. 절대값이 왜 나와? 나 절대값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건 무슨 상태인 것 같아?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점점 커지는 상태를 이렇게 얘기한대. 그럼 이건 뭔 말이야? 작아지는?
자, 절대값, 여기에서 절대값이라는 말이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한 건가? 다시 한번 봐봐. 밑줄 치면서 그 의미 파악 제대로 할게요. x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는 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고 나타낸다. 그럼 서연이, 이거는 커지는 상태야, 작아지는 상태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 자, x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는 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 이거 커지는 상태야, 작아지는 상태야? 방향이라는 게 존재해. 이제부터 우리 머릿속에 입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방향. 수학에서 이제 방향이라는 걸 언급을 할 건데 특히나 2단원에서 위로 올라가. 그럼 이걸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위로 올라가 이렇게 멋없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 위로 올라간다는 건 무슨 얘기하냐면 양의 방향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의 방향으로 증가한다. 됐습니까? 아래로 내려가. 아래로 내려가는 게 작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0.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는 위치상으로는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작아진다라고 우리가 그 값이 더 작다라고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얘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음의 방향으로 커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의 방향으로 커지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작아진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라는 거. 오른쪽으로 가. 얘도 양의 방향으로 커지는 거. 왼쪽으로 가. 음의 방향으로 커진다. 이걸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헷갈려버리는 순간 우리 뒤에 가면 엄청 헤매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 다음 또 있어. 이렇게 그러면 커지는 상태를 표현하는 게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데 근데 꼭 커지는 상태 말고 있잖아. 이렇게 수직선이 있는데 특정한 a 값에 가까이 갈 수도 있지 않나? 이제 오늘 쌤이 되게 중요한 얘기 하나를 할 건데 어떤 거냐면 봐봐. 이제 더 이상 x는 a, x가 a로 가까이 간다. 이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돼. 자, 이게 무슨 뉘앙스의 차이인지 한번 같이 볼게. 지금까지 우리는 줄곧 x는 a라고 생각을 해왔어. 이것만 봐왔다고. 저에게는 뭐냐면 내가 그냥 이걸 이렇게만 바라봤다라는 소리야. 움직임 없이, 방향성 없이. 알았지? 근데 이 표현은 뭐냐면 x가 a에 가까워지는 상태를 의미한다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a가 여기 있으면 여기 가까이 가는 거야. 내가 여기 서 있어. 야, 니네 나한테 붙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렇다고 니네가 나야? 그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여기에서 A가 있어. 그러면 애들이 막 오겠지? 근데 보니까 이쪽에서 오는 애들이 있어. 그리고 반대쪽에서 오는 애들도 있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 그 두 개를 따로 봐줘야 돼, 우리가.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조금 어려운 얘기 할게요. 이쪽에서 오는 애들은 어느 쪽에서 오고 있지?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애들인데 이쪽에서는 왼쪽에서 오고 있잖아. 쌤이 여기다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면은 여기에서 A보다 어떤 쪽? 큰 쪽에서 가까이 간다. 이럴 때 우리가 표현하는 거는 X가 A뿔이라고 해가지고 A보다 조금 더 큰 쪽에서 A를 향해 가까이 간다 라는 표현을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거지. 됐지? 다시 A보다 작은 쪽에서 A를 향해 가까이 간다 라고 할 때는 X가 A 마이너 이렇게 해가지고 A보다 조금 더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봤을 때 아, 오른쪽에서 A를 향해 가까이 온다라는 소리구나. 왼쪽에서 A를 향해 가까이 온다라는 소리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정석책 7페이지에 쭈르륵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쌤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드디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이니까 함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쌤이 여기에다가 그래프를 하나 그리면서 얘기를 해볼게. 뭐 예를 들어 뿅 쌤이 뭐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요. 같이 한번 볼까? 특정한 하나의 점만 볼게. 예를 들어 한 요 정도? 자, 그래프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x라는 걸 기준으로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그때의 함수값이 어디를 향해 가냐라고 이걸 보는 게 함수의 극한이라고 보면 돼. 다시 얘기할게. x가 a일 때 함수값을 보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그때 함수값은 어디를 향해 가느냐 그걸 보는 것이 함수의 극한이고 그걸 어떤 기호로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거냐면 얘가 궁금한 건 이건 거야.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있잖아. 함수값은 어딜 향해 가까이 가니? 이게 이제 궁금한 거지. 근데 이렇게 멋없게 쓸 수가 좀 멋이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는 기호로 적절한 기호를 표시해서 나타낼 건데 어떻게 쓰냐면 LIM 이게 리미트 기호거든요. 리미트 쓰고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그때 fx라는 극한값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표시를 한다 이거지. 알았지?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호니까 잘 봐뒀으면 좋겠어. 아마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6단원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이 기호를 맞닥뜨리게 될 거기 때문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기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리미트 LIM 이렇게 우리가 축약해서 간단하게 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함수값이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라는 걸 의미하는 기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기호의 해석까지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쌤이 지금 여기다 쓸 때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가. 그러면 a를 향해서 오른쪽에 가까이 올 수도 있고 왼쪽을 향해 가까이 올 수도 있잖아. 오른쪽을 향해 가까이 가면 A를 향해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야. 이쪽에서. A에서 향해서 왼쪽으로 가까이 오면 이쪽을 향해 가까이 가는 거야. 그럼 그때 함수값은 결국은 어디를 가까이 가더라? B를 향해 가까이 가던데 그래서 우린 이 문제의 답을 B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알았지? 그리고 봐봐.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너네 선배들이 맨날 헷갈리는 거. FA하고요.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가는 fx. 자, 쌤이 항상 문제 풀 때 LIM을 이렇게 하나 원래는 써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다 보니까 나는 대체적으로 LIM을 이렇게 그냥 축약해서 쓰는 편이야.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이 둘의 이제 차이를 잘 느껴보자고.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함수값이라고 이제부터 얘기할 거야. 함수값. 알았지? 그 다음에 얘는 내가 극한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할 거냐면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극한값. 극한값. 그래서 이 둘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함수값은 x가 a일 때를 물어보는 거고 극한값은 x가 a를 향해 다 가까이 다가올 때 그때 함수값은 어딜 향해 가까이 가느냐를 묻는 거다라는 거. 요 둘은 차이점을 여러분들은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쌤이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테니까 같이 한번 가보자. 이거를 풀어보래.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가까이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 이거를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너네한테 지금 물어보는 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있잖아. 이 함수를 그리라는 얘기인 거거든. 근데 자꾸 안 그려. 이거는 정말 물론 간단하니까 정답이 3이야. 그냥 2를 갖다 집어넣어서 찾으면 돼. 근데 그 이유도 쌤이 이따가 알려줄 건데 내가 눈을 얘기하지만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은 뭐 하라고? 그래프 그려. 그래프 그리는 습관이 지금부터 기본 세팅값으로 돼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나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이면 그냥 아래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게 지금 그렇게 어려운 걸 너네한테 그리라고 하지 않거든. 1, 1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y축 이렇게 있고 졸려. 자, 그랬을 때 x가 2를 향해 가까이 간다. 그럼 2 여기 있겠지. 2 그치? 그럼 2를 향해서 오른쪽에서 가까이 올 수도 있고 왼쪽을 향해 가까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의 함수값이 뭔가를 봤더니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과 어떻더라? 동일하더라.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동일하더라. 그래서 얘는 정답이 3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경우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경우를 쌤이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쌤이 만약에 여기서 이런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 예를 들어서 뿅 하고서 내가 이렇게 뭐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하는데 여기를 뻥 뚫어놓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 2, 자 여기는 1, 그리고 여기 내렸을 때는 뭐 3. 자, fx. 요런 함수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쌤이 이렇게 묻습니다. f3이라는 함수값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 거고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fx 극한값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함수값 우리 유민이 함수값은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1. 그 다음 또 우리 서연이 함수값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1. 자, 우리 예림이 함수값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어? 2. 함수값은 2야. 근데 극한값은 1이다. 지금 뭔 말이야? 봐봐. 함수값은 쌤이 x에다 뭘 집어넣으라 그랬지? 3을 그냥 집어넣었을 때, 그치? 그럼 3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이 뭐 나와? 이걸 물어보는 거야. 3을 집어넣었을 때 y값 뭐 나온대? 2 나온다며. 그러니까 여기에 뭐 어떻게 돼 있어? 새까맣게 칠해지는 거야. 3,2라는 점인 거잖아. 3을 집어넣으면 y값이 뭐 나와? 라는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함수값은 2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얘 있지? 얘는 뭔 소리냐면 이거 극한. 극한은 뭔 소리냐면 내가 있을 때 여기에 가까이 와 라고 보는 거라고. 알았지?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그래프를. 가까이 와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서 가까이 왔다고. 알았지? 3인 순간을 묻는 게 아니라 3을 향해 가까이 갈 때 y값이 어딜 향해 가냐라는 걸 묻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극한값은 1이라고 여러분이 대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자꾸 그래프 안에서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둘의 차이점에서 여러분이 바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얘는 분명히 f2라는 함수값도 얘는 3이었어. 맞지? 그리고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가까이 갈 때의 극한값도 얘는 3이었어.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경우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은 경우가 나오는 거고 이 경우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네. 알았지? 그래서 어떨 때는 같고 어떨 때는 다르냐라고 묻는다면 쌤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내가 여기에다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물을 만약에 흘려보내 얘들아. 물을 흘려보냈을 때 새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그냥 쭉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구멍을 뚫어놨다는 건 여기서 물이 줄줄 셀 수 있다는 소리거든.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이거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속. 알았지? 근데 물이 살 것 같네. 그럼 얘는 우리가 불연속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 오케이? 그럼 연속인 상태에서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고 불연속인 상태에서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괜찮아? 서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쌤이 여기서 이것도 한번 보고 싶은데 뭐냐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y는 내가 x분의 1 이거 한번 봐볼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쓸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이렇게 있는데 그 fx를 x분의 1로 잡아보자. 자,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x가 무한대를 향해 가까이 갈 때 x분의 1이래요. 저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저거 봤을 때도 또 그래? 그럼 x를 무한대 집어넣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걸 딱 맞닥뜨리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다고? 함수를 하고 있다고. 그럼 난 저거를 함수로 바라봐야 되는 거야. 어떤 함수? 이 유리함수를 바라보라고. y는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를 바라봐야 되고 나는 그 다음 뭐 할 준비? 그래프를 그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수투의 기본 자세야. 알겠지? 그럼 난 여기서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래프. 설마 유리함수 그래프 못 그리면 나 이제 또 눈물 나는 거야.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질 수 있겠지 지금. 그치? 아 물론 우리 유민이 선생님이 다시 또 해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봐봐.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져 얘가. 맞아? 그럼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간대. 근데 여기에 지금 플러스 무한대야. 마이너스가 없단 말이야. 그럼 이쪽으로 가라는 얘기야. 그럼 이쪽을 향해 가까이 가. 그럼 어딜 향해 가까이 가니? y값이. 어딜 향해 가까이 가? 얘는 어딜 향해 가까이 가? 0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죠? 0을 향해 가까이. 왜냐면 이 y값이 여기 이게 x축이잖아.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 지금 니네 눈에 보일 거야. 이 그래프 상으로.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뭐냐면 0이에요. 0이라고. 알았어? 근데 쌤이 지금 이거를 너네한테 소개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좀 외웠으면 좋겠어. 어떤 상태냐면 x가 무한대로 간대. 분모가 개 커지고 있어 지금. 근데 분자는 뭐야? 1이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무한분의 상수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 분모는 개 커지는 상태, 그 와중에 분자는 1이 되든 1000이 되든 만이 되든 분모가 무한대로 개 커지는 상태라면 얘 입장에서는 얘는 그냥 꼬꼬만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그건 결국엔 극한을 0으로 취급하겠다라는 그 느낌을 그냥 여기 이 문제를 통해서 느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쌤이 문제 풀면 계속 너네한테 뭘 물어볼 거냐면 무한분의 상수네. 무한분의 상수네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우린 그 극한값이 얼마라고? 0이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무한분의 상수는 0이다. 그리고 우리 이제 9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9페이지. 9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이제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좌극한, 우극한. 방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왼쪽에서 가까이 올 때의 극한값 보는 거하고 오른쪽에서 가까이 올 때의 극한값을 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쌤이 아까 얘기한 거대로 한번 또 같이 한번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 한번 볼게. 봐봐. 내가 여기다가 또 그래프 하나를 그릴 건데 한번 이렇게 해볼까? 그래프가 별의별 희한한 그래프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제시될 건데 지금 이 그래프 하나를 내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너네한테 이제 뭘 물어볼 거냐면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fx 자 극한값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f1이라는 함수값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함수값부터 가볍게 한번 가볼까요? 이 그래프를 봤을 때 1,2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F1은 2라고 여러분들 얘기하면 됩니다. 1이라고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얘는 지금 구멍이 뽕 뚫려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1일 때 이 함수값은 아니야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1일 때 함수값은 얘야 라고 이거 보이고 있는 거라고. 극한을 물어보는데 극한이면 x가 1을 향해 가까이 다가올 때 y값, 함수값을 보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이나? 1을 향해 가까이 가려고 내가 이쪽 오른쪽에서 가까이 와봤어. 그랬더니 그때는 y값이 어딜 향해 가까이 가냐면 2를 향해 가까이 가는데 왼쪽에서 가까이 가봤어. 그랬더니 그때는 y값이 1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그럴 때는 내가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이럴 때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좌극한과 우극한. 좌극한, 쉽게 말해서 왼쪽에서 가까이 온다라는 거고 그걸 기호로 표시하면 얘들아 x가 1마 라고 표시해. 내가 왼쪽에서 가까이 오는 거는 1을 향해서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온다 해서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어. 왼쪽에서 오는 거. 그때의 극한을 보라는 얘기인데 얘의 극한값은 얼마라고? 1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고 리미트 x가 1뿔 그때의 fx 자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가까이 온다. 그럼 그때의 y값은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여기서 새로운 개념 얘기합니다. 뭐냐면 좌극한하고요 여러분 우극한이요 서로 같지 않으면 우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둘이 같지 않으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 얘기를 내가 사실 딱 너네한테 하잖아. 그럼 이게 이제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내가 반대로 묻는 거지. 그렇다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그럼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라는 의미겠지.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 여기 볼까? 여기. 분명히 극한값이 존재했죠? 그치? 극한값이 여기를 잘 봐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게 붙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3을 향해 가까이 간다라고 물어보고 있는지 그 두 개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잘 봐야 돼. 얘는 x가 3을 향해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사실 이 시그널은 어떻게 받아들여도 되는 줄 알아? 우극한이랑 좌극한이랑 둘 다 확인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극한 봤더니 얼마? 1. 좌극한 봤더니 얼마? 1. 그러기 때문에 우극한 좌극한이 1로 갔네. 그래서 극한값은 1이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얘도 한번 볼까?
x가 2를 향해 가까이 갈 때 극한값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해. 2를 향해 가까이가 오른쪽에서 와도 3이야. 왼쪽에서 와도 3을 향해 가까이 가. 그러면은 우극한 좌극한이 둘 다 3이기 때문에 극한값도 3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점점 영역이 확대되죠. 처음에 쌤이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거는 함수값과 극한값은 다르다라고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극한값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좌극한과 우극한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둘이 같아야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얘기까지 지금 연결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등장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함수값하고 두 번째 극한값, 그 다음에 세 번째 좌극한, 네 번째 우극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 잡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웬만한 문제는 풀 준비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에서 하나의 용어만 조금만 더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전에 우리가 그 7페이지에서 보면은 첫 번째 단원명이 뭐라고 돼 있냐면 소단원이 함수의 수렴이라고 나와 있어요. 수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수렴과 발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수렴. 그 다음에 발산. 네. 네.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없을 수가 있어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없을 수도 있다. 값으로요? 여기 책에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없을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볼까? 없다. 값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 봐봐. 이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내가 이거 물어볼게.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x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이때 y값 한번 봐볼래? 그럼 나는 0을 향해 가까이 가?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우극한 찾고 좌극한 찾고 이렇게 해야 돼. 오케이? 그럼 우극한부터 가볼까? 리미트 x가 0뿌릴 때의 극한값 우극한 어때요? 이쪽으로 간대. y값 어때? 개 커져.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상태가 되는 거야. 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태. 그치?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럴 때 우리가 발산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 또 마찬가지. 리미트 x가 0 좌극한을 본다 라고 하면은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가까이 와. 그럼 음의 방향으로 지금 쭉 더 내려간다 라는 거지. 음의 방향으로 개 커진다.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쓸 수는 있어. 근데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라는 표현을 쓰기는 조금 애매하겠죠?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값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거는 값이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수렴하고 발산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얘들아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함수의 극한이 어떤 값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을 때, 어떠한 값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을 때 이때는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상황이 아닌 전부 모든 경우는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양의 무한으로 쌤이 아까 뭐라 그랬죠? 발산한다. 음의 무한으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얘 있죠? 얘도 발산입니다. 왜?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수렴하지 않는다 라고 본다는 거죠.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수렴, 발산이라는 용어까지 지금 마무리를 했고요. 발산은 뭐다?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발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쌤이 지금 여기 어디냐면은 정석책에 10페이지까지 얘기를 했어. 지금 10페이지. 네, 10페이지까지 쌤이 지금 얘기를 했고, 이제 기본 문제 1-1번부터 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 그 전에 쌤이 아까 그래서 1단원을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되게 많고 되게 새로운, 되게 낯선 여러분 개념들이 여기에 지금 주로 쭈루루룩 나왔단 말이죠. 한번 읽어보고 내 얘기를 들어라. 그래서 쌤이 아까 전에 일단은 좀 보고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쌤이 10분만 쉬었다가 1-1번 문제를 바로 풀 건데, 지금 자지 말고 내 생각엔 요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지? 자, 아무튼 이제 함수의 극한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는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상황이냐면 리미트 x가 얘를 향해 가까이 갈 때 얘 극한값이 존재하냐, 이게 존재합니까? 이게 수렴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먼저 아이디어가 뭔다? 좌극한이랑 우극한을 얼른 찾아보자 해가지고 리미트 x가 a 뿔 우극한과 리미트 x가 a 마 좌극한이 만약에 어떠한 b의 값으로 같다면 얘는 b라는 값으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함수값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가는 극한값, 이 둘은 같다 다르다?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쌤은 기본 문제 1-1번부터 갑니다. 자, 기본 문제 1-1번에 뭐가 돼 있냐면 함수가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니네 이거 좀 잘 봐야 되는 게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래.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근데 나한테 제시된 함수는 뭐만 알려줬니? 0부터 2까지만 알려주지 않았어? 그치? 근데 이거를 알려줬어. 지금 문제상의 그래프가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지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분명히 해놓고요. 나를 이렇게 해서 0부터 2까지만 알려주지 않았어. 1 하고 여기서 또 어떻게 돼 있어? 요렇게 하고 딩딩딩딩 2 가 1 가 2 가 마 1 여기 원점. 분명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보라고 해놓고 나한테 제시된 건 0부터 2까지만 나와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는 누가? 네가 채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함수의 성질 여기 중간에 어떤 조건 만족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거냐면 f-x가 마이너스 fx. 자, 요거는 무슨 뜻? 예림 이거 무슨 뜻? y축 대칭이요. 환장하겠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정의역 x값의 부호가 반대가 되면 함수값의 부호도 반대가 돼야 된다. x값의 부호가 반대가 되면 함수값 y값의 부호도 반대가 돼야 된다. 이거 뭐라고요? 서윤? 원점 대칭.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이 함수는 원점 대칭의 성질이 있는 함수야 라고 얘기해. 그럼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원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 이동시켜야 된다라는 소리인 거거든. 됐어? 그럼 나 이제 마이너스 2까지도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 내가 그리는 거야. 여기 이렇게 이거 가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딩딩딩딩딩딩딩딩딩 마이너스 1 채울 수 있겠고, 요것도 180도 가야 되는 거니까 내려와 해가지고 요렇게 쭉 내려가.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2, 요렇게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내가 먼저 채워놓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구해야 된다. 이 얘기 하는 거야. 됐지? 가볼까? 구하라는 게 첫 번째 리미트 x가 마 1뿔 fx.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값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잖아요. 우극한이면 어디서 와야 돼? 오른쪽에서 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오른쪽을 향해 갑니다. 그래프 따라서. 그럼 그때 향해 가는 y값이 얼마? 1. 그래서 얘는 1이구나. 이렇게 이제 읽어줘야 되는 거고, 또 한 번 리미트 x가 2마, 리미트 x가 2마, 그리고 fx.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리미트 x가 2마 fx. 그럼 얘는 2를 기준으로 어디에서 오래? 왼쪽에서 와라. 왼쪽에서 이 그래프를 따라서 가다 보면 y값 어딜 향해 가까이 가더라? 2를 향해 가까이 가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그 둘을 더해서 답을 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어때? 죄다 이런 문제일 거야. 여러분은 쌤을 풀건 뭐 모의고사 문제를 풀건 그래프 제시되고 혹은 그래프가 제시가 안 되고 너한테 극한을 물어볼 텐데, 극한을 물어볼 때 방향성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왼쪽에서 가까이 오냐, 좌극한을 물어보냐,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냐, 우극한을 물어보냐, 그거에 구분 짓는 눈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넘어갑니다.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라고 돼 있어요. 함수의 극한에 관한 기본 성질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한 거냐면 일단 단어, 용어 정리한 거예요. 용어 정리. 극한 값이 뭐냐, 수렴 발산이 뭐냐, 좌극한, 우극한이 뭐냐, 이 용어 정리를 했는데 쌤이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 단어는 무슨 단원이다? 어떤 상태에 대해서 연산을 하는 단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태에 대해서
A를 향해 가까이 갔을 때 X가 개 커질 때 그런 상태에서 함수값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함수의 극한인데 거기 안에서도 상태끼리 연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가까이 가는 두 번째 함수 극한의 성질, 연산을 하기 위한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네모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네모 박스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하이라이트 칠게요. 어디 있냐면 바로 맨 위에 줄입니다. 맨 위에 줄.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네모 박스 맨 위에 줄.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fx는 알파.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gx의 극한은 베타이면 거기에다가 하이라이트 치세요. 거기다 하이라이트 치라고 한 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봐봐.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fx를 뭐라고 보겠다? 알파. 리미트 x를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gx는 베타. 이렇게 이거이면 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극한값이 뭐 한다는 소리죠? 극한값이 존재.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우린 이걸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수렴할 때. 둘 다 수렴할 때, 수렴할 때만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성질이 적용된다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고. 수렴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이걸 성질을 갖다 쓰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자꾸 이런 질문을 한다고. 왜냐면 이걸 안 봤으니까 수렴할 때만 쓰이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알았지? 자, 그 첫 번째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kfx. 자, 이거의 극한을 봐라. 여기서 이제 내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지. 뭐냐면은 봐봐. 문자가 되게 많이 나오게 될 거야. x도 나오고 t도 나오고 k도 나오고 니네가 이제 여기에 함수 자리를 봤는데 미지수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헷갈리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한테 지금 어떤 걸 변수로 보라고 하는 건지 그걸 여러분이 잘 봐야 돼. 즉 무슨 얘기냐?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그럼 여기서 지금 시그널을 보내는 거지. 너는 x만 변수로 봐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x를 제외한 다른 문자는 뭘로 취급해라? 상수 취급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알았지? 여긴 전혀 x가 없잖아요? 상수 취급. 그래서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얘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 바깥으로 나가면 k 곱하기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fx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였어? 알파였기 때문에 k 알파 이렇게 그냥 바로 답으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 다시 얘기한다. k라는 거 그냥 일반 상수 5, 마이너스 5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알았어? 뭐가 나올 수 있어? 되게 문자. t-1분의 1 막 이런 문자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고. 근데 그것들 다 어떻게 알아? 바깥으로 빼라.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겠고. 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다 쌤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게. 봐봐. fx가 있었고 어떤 gx가 있는데 얘네를 이제 내가 막 연산을 해 얘들아. 연산을 해가지고 이 둘을 더하기도 하고 이 둘을 빼기도 하고 이 둘을 곱하기도 해서 새로운 함수 하나를 내가 만들어낼 거야. 새로운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에 대해서 극한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만약에 fx도 수렴하고 gx도 수렴한다면 나는 따로 연산이 가능하다. 뭔 얘기냐면 어차피 얘 극한값 알파였고 어차피 얘 극한값 베타였으니까 더했어? 그럼 얘네 둘도 더해. 뺐어? 그럼 얘네 둘도 빼. 곱했어? 그럼 얘네 둘도 곱하면 된다. 아주 단순한 성질이죠. 이건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쌤은 굳이 막 상세히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그 4번을 별표할까? 4번에 여기 쌤이 조금 여기다 별표 나누는 상황만 조금 더 주의하자. 뭐냐?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요. gx분의 fx래요. 아, 나는 알지. 선생님이 이거 따로 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수렴하고 수렴하니 얘는 베타분의 알파. 자, 이렇게 하면 저 명제는 거짓이에요. 알았지? 왜냐?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옆에 뭐 써있어? 베타가 절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어야 된다. 우린 지금 분수로 답을 해줘야 되는데 분모가 0 돼버리면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까지 해놔야 이게 참인 명제가 되는 거지. 분모가 0이 아니다 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것은 거짓 명제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쟤는 참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잘 받아들여요. 뭐 오케이 선생님 알겠어요. 수렴 할 때는 함수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받아들이기 편하죠. 근데 이제 나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지. 이런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지금 야 이거 대전제가 중요하다. 수렴 할 때만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제 궁금하지 않아? 그럼 둘 중에 하나라도 수렴을 하지 않거나 만약에 둘 다 발산을 하거나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럴 땐 연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런 얘기를 쌤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 뭐라고 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번외로 만약에 수렴하지 않을 때 두 함수 모두 극한이 수렴하지 않는 상황일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극한이 두 함수의 극한이라고 할게요. 그럼 그때는 연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니 내가 지금 너네한테 함수 그래프를 보여줄 거야. 그래프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죠. 어떤 경우는 쌤이 막 그래프를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냥 바로바로 풀기도 하고 하는데 무조건 그래프 내가 그릴 수 있는 거면 그래프 그리는 게 좋습니다. 쌤이 여기다가 한번 그래프 이렇게 그려볼게. 정말 단순한 거 1 마이너스 1 요거 하고 그 다음 또 여기다 이렇게 갖고 와서 1 마이너스 1 자, 이 함수를 내가 fx라고 할게. 그리고 이 함수를 내가 gx라고 할 거야. 니네 보면 알겠지만 0에서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지금 다르죠. 그럼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얘는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x는 0에서. 그치? 얘도 마찬가지죠?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서로 지금 다릅니다. 그럼 얘도 x는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래 놓고 내가 너네한테 묻는 거야. 안 나올 것 같지? 이거 나와요.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fx하고 gx하고 곱했을 때 이때의 극한값은 뭡니까? 이런다고. 그럼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쌤 얘도 극한값이 없고 얘도 극한값이 없으니 당연히 둘을 곱하라고 하면 얘도 극한값이 없죠 라고 답을 한다고. 알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봐봐 내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하지만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는 어떤 극한을 물어본다라는 거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 우극한, 좌극한 따로따로 구해볼 생각을 해야 된다. 알았지? 우극한, 좌극한 따로따로 구해볼 생각. 그래서 쌤이 여기서 경우를 두 개로 나눠서 리미트 x가 0 뿌릴 때의 fx, gx 우극한을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소리고 리미트 x가 0 마일 때의 fx, gx 좌극한의 상황을 살펴보겠다 이 얘기야. 봐봐. 우극한 가볼까? fx 우극한 얼마라 그래야 돼? 1. 우극한 가볼까? gx 우극한 얼마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1. 그럼 그 둘을 곱해.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알 수 있잖아. 좌극한의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 fx 좌극한 얼마야? 마이너스 1. gx 좌극한 얼마야?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야. 어머 세상에. 마이너스 1이야. 내가 지금 어떤 얘기 하고 싶은지 알겠어? 분명히 둘 다 수렴하지 않아. 어디에서?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을 곱해놓은 극한값이 뭐가 돼? 존재하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로. 이럴 수도 있다고. 알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쌤, 두 함수의 극한이 수렴하지 않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난 이렇게 대답을 할게. 정의대로 해라. 정의대로. 그 얘기가 뭐야? 극한을 물어봤어? 그럼 나 뭐 했어? 우극한 따로, 좌극한 따로 살펴보고 그 둘이 같은지 다른지 살펴볼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의고사에서 맨날 이걸 물어보는데도 그냥 이걸로만 하려고 그래. 애들이 바보같이. 알았지? 그래서 요 내용은 거기다 밑에 좀 적어놔. 두 함수의 극한이 수렴하지 않을 때 뭐 한다? 정의대로 해결한다. 정의대로라고 하는 얘기가 뭔지도 알겠죠? 우극한, 좌극한 따로따로 살펴본다. 그 얘기입니다.
가보자. 이제 쌤이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볼게. 기본 문제 1-2번 한번 해볼게. 기본 문제 1-2번.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자, 기본 문제 1-2번부터 이제 문제 풀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리미트 x가 어딜 향해 가까이 가? 2를 향해 가까이 가고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느낌 뭡니까? x가 2를 향해 가까이 간대요. 직관적으로 지금 센스 있는 친구들은 눈으로 봤겠지만 이 집어넣어 얼마 돼? 분모가 0 돼버려. 이 집어넣어 분자가 뭐가 돼? 0 돼버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실수 체계에서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 x는 2라고 써버리면 나한테 쌤 이거 분모가 0인데 뭐야 x가 2일 때하고 x가 2를 향해 가까이 갈 때하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x가 2인 상황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 왜 때문에? 분모가 0 돼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x가 2를 향해 뭐 한대? 가까이 가는 것 뿐이야 라고 했어. 알았지? 이런 꼴을 쌤이 말했잖아. 어떤 상태의 연산을 하는 방법을 우리 오늘 배울 거다 라고 얘기했잖아. 얘는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일 거야. 쌤이 뭐라고 할 거냐면 0분의 0꼴이라고 말할 거야. 0분의 0꼴. 알았지? 0분의 0꼴. 이 웃기냐? 0분의 0꼴이라고 얘기할 건데 0이 되면은 연산을 못하는 건 맞아. 이럴 때는 너네가 뭘 해야 되냐면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찾아서 약분을 하세요. 알았지? 지금 x가 2를 향해 가까이 갈 때 얘가 0이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 x-2라는 인수 때문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서 이걸 약분을 해야 된다. 그걸 찾으세요. 알았지? 그럼 얘 약분하면 뭐만 남냐면 여기서 넘어갈게.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얼마야 그러면 정답이? 이때는 뭐 그냥 편하게 4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괜찮나요? 어려워요? 어려워? 유민이 어려워? 아니에요? 배가 아파요? 괜찮아요? 2번도 가볼게. 2번은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갑니다. 분모에는 x제곱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 분자에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자, 이렇게 나왔어.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간대요. 그랬더니 분모 얼마가 돼? 0이 돼. 분자 얼마가 돼? 0이 돼. 그럼 얘도 0분의 0꼴이야. 쌤이 얘기했지. 0분의 0꼴은 뭘 찾아라?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찾아라. 이렇게 지금 쌤이 얘기를 하고 있어. 오케이? 지금 보면은 그럼 나 얘 뭐 할 준비? 인수분해를 할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갑니다. 분모 x-1, x+1 이렇게 될 거고 분자 x-1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얘를 불러봐봐. x제곱 마이너스 뭐라고요? 4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얘 찾았잖아. 이거 찾았잖아. 이거 찾으려고 인수분해 한 거라고. 약분시키려고. 알았지? 그럼 1 집어넣어 얼마? 2. 그 다음에 1 집어넣어 얼마? 마이너스 4.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 됐지? 우리 지금 상태의 연산, 상태일 때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배웠는데 그 중에 첫 번째야. 0분의 0꼴. 알았지? 0분의 0꼴은 뭘 찾아라? 0을 만드는 인수를 찾아서 분모 분자를 약분해라. 자, 14페이지에 거기에 보면은 그 정석이라고 써있죠? 빨간 글씨로 거기 하이라이트. 0분의 0꼴의 유리함수의 극한은 분모 분자를 인수분해한 다음 약분하여라. 거기 하이라이트. 방법을 기억해. 또 넘어갈게요. 1-3번 기본 문제. 기본 문제 1-3번.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자, 1번부터 가볼까? 리미트 x가 3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데 여기서 9구나 9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을 때 루트 x 마이너스 3 분의 x 마이너스 9. 자,
이번에도 9를 향해 가까이 갔더니 분모 얼마? 0. 분자도 얼마? 0. 그럼 얘도 0분의 0꼴이야. 그럼 약분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쌤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쌤이 여기서는 이 문제만 여러분들이 조금 식을 변형하는 방법이 익혀져야 될 것 같아. 지금 약분을 해야 된다라는 이 아이디어가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루트하고 1차하고 같이 나왔다. 그러면 뭐야? 1차가 루트의 제곱이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얘는 루트의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저기는 9도 있잖아? 쌤이 3의 제곱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들 눈에 보일 거야. 이거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띡띡 약분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리미트 x가 9를 향해 가까이 갈 때 루트 x 플러스 3만 남겠고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정답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거야. 됐지? 근데 내가 혹시나 해서 지금 이거 막 문제를 풀다가 느끼는 건데 얘들아 뭐가 있냐면 이게 그 있고 없고가 정말 중요해요. 리미트가. 왜냐? 지금 리미트 x가 9를 향해 가까이 가는 거잖아. 너는 상태 연산을 하는 거잖아. 사실은 이게 없으면은 이거 없는 이렇게 안 쓰고 이걸 그냥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진짜 난 안 그럴 것 같지? 근데 그래. 근데 리미트 쓰고 안 쓰고는 완전 답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리미트 쓰세요. 숙제할 때. 알았지? 리미트. 난 극한 세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반드시 써줘야 된다라는 거.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 자, 2번은 뭐냐?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어. 그런데 분모가 뭐냐면 루트 2x. 그 다음에 분자는 뭐냐면 루트 2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 2. 자, 이렇게 되는 거야. x 0으로 내가 보냈다? 그때 분모 0대. x 0으로 보냈다? 루트 2 빼기 루트 2 해가지고 분자도 0이 되는 거야. 그럼 이럴 때는 0분의 0코랑 분명히 인수 찾아서 약분하라고 했는데 이건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예전에 그 유리화 있지 얘들아. 유리화는 언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지? 유리화라는 거는 분모의 루트가 있을 때만 하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연산을 할 때, 그러니까 상태 연산을 할 때도 지금 0분의 0꼴이 나오면 이렇게 분자에 있어도 유리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연산 방법은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쌤이 이거 한 번에 한번 가볼게. 대신에 봐봐.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갑니다. 분모에는 루트 2x는 그대로 있고 지금 뭔가가 곱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켤레가 곱해져요. 그래서 여기에 루트 2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2가 이렇게 곱해지겠지. 그치? 근데 분자할 때 말이야. 다 쓰지 마세요. 제발. 선생님 부탁합니다. 알았지? 어차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됐을 거 아니야. 합차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럼 남는 게 뭐 남아? 얘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하면 뭐 남아? 예림아? x만 남겠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 유리화라는 거를 자꾸 손으로 다 쓰면서 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 뒤에 이제 킬러 문제 풀려면은 앞에 있는 이 부분에서 시간을 되게 적게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연산을 바로바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쌤이 지금 얘 이렇게 약분하죠? 그치? 그럼 0을 향해 가까이 보내볼까? 그러면은 루트 2 여기 지금 루트 2랑 2루트 2랑 곱해줬어. 그럼 얼마야? 4분의 여기는 약분됐으니까 1. 그래서 정답이 4분의 1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볼까요? 3번? 3번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8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x 플러스 8 그 다음 세제곱근 루트 x 플러스 2 이렇게 나와 있네. 저거는 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아, 쟤네는 지금 서로 뭐 해라? 세제곱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알지? 그치? 얘를 세제곱하면 얘가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쵸? 아, 그쵸? 얘 세제곱하면 얘가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럼 얘를 이렇게 내가 약분을 시킨다 쳐! 바로 간다! 바로 가!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8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을 때 바로 간다? 그러면은 얘 제곱, 세제곱근 루트 x의 제곱 그 다음에 뭐야? 인수분해할 때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 뭐야 그 다음에 2 세제곱근 루트 x 그 다음 플러스 제 제곱이니까 얼마? 4
이렇게 가지 않아? 여기에서 뭐 있었냐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거 약분할 때 인수분해할 때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거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x 플러스 8이라는 거는 세제곱은 루트 x를 세제곱 그 다음 8이라는 거를 2의 세제곱 이거를 지금 인수분해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내가 여기에서 세제곱근 루트 x 더하기 2. 그 다음에 요거를 쌤이 지금 여기다 쓴 거다 이거지. 괜찮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마이너스 8을 대입해서 여러분이 답을 하면은 뭐 충분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1-3번요. 오케이? 우리는 지금 계속 무슨 꼴에 대해서 하고 있어? 0분의 0꼴에 대해서 하고 있어. 그럼 0분의 0꼴이 그냥 단순히 인수 찾아가지고 약분을 숑숑 한다라는 아이디어는 기본 세팅값이고 이렇게 식이 어떻게 해서든 변형이 돼서 나오더라도 내가 지금 약분을 잘 하고 0이 되게 하는 인수를 소거를 시켜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맞닥뜨렸을 때도 그 식을 변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극한값을 찾아내면 되는 꼴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1-4번. 이제 바뀝니다. 바뀌어요. 다음 극한을 조사하여라. 1번부터.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 3x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2x 플러스 1, 2x 플러스 1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 x가 무한대. 근데 니네 봐봐. 내가 지금 x를 무한대로 보낸다 그랬잖아. 근데 얘 그럼 어디로 가겠어? x 제곱을 한대. 그럼 무한대라는 건 개 커지는 상태인 거잖아. 제곱을 해도 여전히 개 커져. 여기 얘도 개 커져. 얘도 개 커져. 개 커지는 애들 입장에서 상수는 그냥 쪼무레기들.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애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이 꼴은 우리가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무한분의 무한꼴. 무한분의 무한꼴. 분모도 개 커져. 분자도 개 커져. 얘는 무한분의 무한꼴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알았지? 근데 쌤이 여기서 조금 어려운 표현을 하나 쓸 건데 증가속도라는 표현을 쓸 거야. 니네가 이걸 바로 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쌤이 너네들한테 주고 싶어가지고 증가속도라는 표현을 쓸 건데 봐봐. 같은 무한대가 아니다. 사실은 y는 x, y는 x. 얘가 증가하는 속도하고 y는 x제곱이라 그래가지고 y는 x제곱 얘가 증가하는 속도하고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꾸준히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x제곱은 어떠냐면 붕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럼 누가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면 얘가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럼 그 얘기는 얘가 증가 속도가 빠른다라는 건 어차피 개 커지고 있는 상태지만 1차보다는 2차가 2차보다는 3차가 3차보다는 4차가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2차 입장에서는 이런 1차나 상수꼴이 다 아유 저 쪼무레기들 이런 입장으로 다가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어? 그러면 쌤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 자 봐봐. 지금 얘는 2차야 분모가. 근데 분자는 몇 차냐고. 1차야. 그럼 얘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개 커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상수 취급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꼴을 보면은 무한분의 상수 0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다. 알았지? 차수를 비교하면 된다는 소리야. 2차, 1차잖아요. 그래서 우린 0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고 만약에 2번 문제처럼 2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지금 분모는 2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5 그 다음 5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자 이랬을 때 쌤 근데 이거는요 분모도 2차고 분자도 2차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볼 텐데 그때는 얘네들 개수 b를 답으로 하면 됩니다. 차수가 같을 때는 개수 b를 답으로 하면 돼요. 2차 입장에서는 1차와 상수는 쪼무레기들입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요 이번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3x 플러스 2분의 자 분자가 4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니네 또 느껴봐. 분모는 1차야. 근데 분자는 2차야. 그럼 그 얘기는 얘는 지금 막 개 커지고 있는데 여긴 그냥 상수 취급이 되는 거야. 여긴 개 커져? 얘는 그냥 상수야? 그럼 이 경우에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쌤이 되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죠. 증가속도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차수를 비교해서 차수가 같아 개수 B를 답으로 하면 돼. 차수가 달라? 그럼 분자가 차수가 더 커, 분모가 차수가 더 커. 그걸로 경우가 0이 될 수도 있고 무한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맞나요? 오케이? 그럼 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얘기 한번 해볼게. 이렇게 다항식하고 다항식이 주어지는 경우에 자꾸 여러분들한테 수렴 조건에 대해서 물어봐요. 수렴하려면 이라고 물어본다고. 우리 여기에 만약에 차수 같은 거를 막 여기다 K 막 이렇게 차수를 집어넣어. 그럼 이 극한값이 수렴할 조건이 뭐냐? K의 최소값, 자연수 K의 최소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많은 학생들이 수렴해야 돼? 그러면 아, 둘이 차수가 같아야지 라는 것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분모의 차수가 더 뭐해도 커도 0으로 수렴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쌤이 사실은 결론부터 얘기한 거예요. 원래 정석적인 풀이 방법은 쌤이 소개한 이 풀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쌤은 지금 정석적인 풀이 방법을 살짝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근데 이 방법으로 풀었다가는 이제 시험을 50분 내에 못 풀 것 같기 때문에 쌤이 지금 그냥 증가속도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차수 비교해서 바로바로 답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한 건데 원래 정석적인 풀이는 뭐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요. 잘 들으세요. 분모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석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16페이지에 거기 정석 나와 있지. 거기 또 하이라이트. 무한대분의 무한꼴의 유리함수의 극한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라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래 정석적인 풀이 방법은 그거예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봐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나 지금 뭘로 나누래? 얘 x제곱이었거든. x제곱으로 나눠야 돼. 그러면 3 마이너스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 쟤도 x제곱으로 나눠야 돼.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다 이 얘기야. 됐지? 그럼 얘 보면 아까 쌤이 계속 얘기했어. 무한분의 상수 얼마다? 0이다. 무한분의 상수 0이다. 무한분의 상수 0이다. 무한분의 상수 0이다. 무한분의 상수 0이다. 그럼 이게 지금 뭔 상황이냐면 3분의 0이거든요. 그리하여 정답은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다시 요 두 번째 것까지만 할게. 리미트 x 무한대로 가. 분모의 최고차가 2차였어. 2차로 또 나눠. 2 x분의 3 마이너스 x제곱분의 5. 자, 5 마이너스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1. 똘똘한 친구들은 지금 보이겠지? 왜 내가 개수 b가 답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지. 0 무한분의 상수 무한분의 상수 0 무한분의 상수 0 무한분의 상수 0 이렇게 날아가서 같은 차수에 있는 상수들만 남게 된다고. 그래서 쌤이 극한을 아까 소개할 때 뭐라고 너네한테 얘기했냐면 개수 b를 답으로 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 때문이었던 겁니다. 알았지? 이렇게 푸는 방법은 정석적인 풀이 방법. 근데 우린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자마자 차수 비교해서 바로바로 답으로 연결할 것. 네, 이렇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넘어가서 1-5번 갑니다. 1-5번. 우리는 지금 무슨 세계에서 하고 있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해서 하고 있어. 아까도 0분의 0꼴에 대해서 쭉 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무한분의 무한꼴에 대해서 쭉 하려고 해보는 거야. 자, 1-5번 한번 봐볼게. 1-5번.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하고 돼 있는데 봐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가. 그래 놓고 분모가 뭐냐면은 루트 x제곱 플러스 3 빼기 4. 그 다음에 분자는 뭐냐면은 2x. 자, 얘의 극한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봐봐. 물론 정석적인 풀이는 얘를 또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유리화 해야 됩니다. 유리화해서 분모 분자 또 차수 비교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난 그렇게 안 하려고. 니네 지금 이거 가만히 보면은 센스 있는 너네는 눈에 보여야 되는데 루트가 없어. 그럼 루트 안에는 몇 차냐면 2차야. 2차인데 루트를 씌웠어. 그럼 몇 차로 바뀌는 거야? 2차인데 루트를 씌웠어. 그럼 몇 차가 되는 거야? 예림아? 1차가 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분모도 몇 차야? 1차야. 분자도 몇 차야? 1차야. 그럼 1차. 뭘 답을 하면 돼? 개수 b를 답을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얘는 개수 b는 루트 1분의 2 해서 정답이
2가 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알았지? 그냥 개수 B를 답을 하면 돼. 루트가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17페이지에 정석체 거기에 정석이라고 돼 있는데 보이지? 거기다가 하자. 무한본의 무한꼴의 무리함수의 극한은 루트 안에 x의 차수는 반으로 생각하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라. 하이라이트. 네, 근데 사실 1-5번 쌤이 문제를 풀고 싶은 이유는요. 얘를 얘기하고 싶은 건 또 마찬가지인데 2번이 중요해요. 2번 또 별표. 2번에 가만 보면 얘들아 쌤이 지금 다 얘기한 그 꼴들이 x가 무한대로 가, x가 무한대로 가, x가 무한대로 가. 즉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만 극한을 구했는데요. 이번에는 리미트 x가 어딜 향해 가까이 가는 줄 알아? 마이너스 무한인 거야 얘들아. 이게 마이너스 무한인 거야.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만 개 커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방향으로도 개 커질 때 니네가 이 극한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이건 거지. x제곱 플러스 3,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4, 2x. 이게 정답이 2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양의 무한으로 갈 때하고 음의 무한으로 갈 때하고 둘을 좀 비교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자 봐봐. 쌤이 방법부터 얘기를 해줄게. 얘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치환이라는 방법을 쓸 거야. 치환. 어떤 거를?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할 거예요.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 그럼 리미트 t가 어디로 가는 거냐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t는 양의 무한으로 간다라고 바뀝니다. 양의 무한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꼴들에 대해서 x는 전부 다 마이너스 t로 바꿔. 알았지? 그럼 여기 2x 있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t로 바뀌는 거야. 루트 x제곱 있지? 루트 x제곱은 t제곱이랑 똑같아. t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이렇게. 제곱을 할 땐 똑같겠지. 알았지? 그럼 이렇게 해놓고 보는 거야. 얘 지금 보면은 분모 1차, 분자 1차 개수 B를 답으로 하라고 했으니 루트 1분의 마이너스 2.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는 문제. 여러분 또 센스 있는 여러분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쌤이 지금 계속 일부러 이거를 나 1인 거 아는데 내가 지금 계속 일부러 뭐라고 쓰고 있냐면 루트 1이라고 써.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지금 문제가 둘 다 개수가 1이었지만 제가 만약에 2로 바뀌잖아요. 그럼 여긴 여러분들이 2라고 쓰는 게 아니라 루트 2라고 써줘야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그거 조심하세요. 개수 B를 답으로 할 때. 우린 지금 무한분의 무한꼴에 대해서 하고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치환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해라. 지금 17페이지 거기 보면 정석체에 그 유제 1-6번 있지? 거기 바로 윗줄에 노트라고 해서 되어 있어. 노트 거기 하이라이트. 마이너스 x는 t로 치환을 한 다음에 그렇게 바꿔서 계산해도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치환해서 해결할 겁니다.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라스트 기본 문제 1-6번 갈게요. 기본 문제 1-6번. 자, 기본 문제 1-6번. 다음 극한을 조사하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는 뭐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얘들아, 이거 1초 만에 답해 줄래? 이거 정답이 얼마일까? 현아, 이거 정답이 얼마일까? x 무한대로 보내래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 입장에선 얘네들 쪼무레기들이라 그랬지. 그치? x 무한으로 가면 어떻게 되니? 개 커지는 상황이죠. 이거 발산입니다. 발산. 알았지? 양의 무한으로 발산. 자, 2번 가볼까? 2번. 리미트 x가 양의 무한으로 발산할 때 지금 또 여러분들한테 루트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막 이렇게 나와 있어. 얘도 지금 보면은 얘는 그냥 무한대니까 내가 무한대라고 답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얘들아 이건 또 새로운 꼴이 등장을 했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에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요.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0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식을 적절히 변형해서 또 연산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합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0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개 커지는 상태에다 개 커지는 상태를 더한다 그래서 2배의 개 커지는 상태 아니고요. 개 커지는 상태에다가 개 커지는 상태를 뺀다고 해가지고 0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지?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식을 적절히 변형하자. 근데 식을 적절히, 이 말이 참 애매하잖아. 이 적절히가 뭔데? 때에 따라서 어떻게 변형해야 되는지 그 방법들을 다 외워야 된다라는 얘기야. 이거 지금 루트가 있잖아. 쌤이 아까 말했지. 루트 나오면 뭐 해라? 유리화를 해라. 쌤 근데 이거 분모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가 없어? 이거 지금 숨어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유리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간다잉. 자, 얘의 켤레가 분모에 곱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루트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플러스 x 분모에 들어가면 되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 다시 안 쓴다 그랬다. 이거 보자마자 그냥 바로 갖다 쓰라 그랬어. 알았지? 유리화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면 얘 제곱하면 요거잖아. 얘 제곱하면 뭐가 없어져? 얘가 없어져. 정답은 3x 플러스 4만 남아. 됐지? 그럼 얘 또 봐봐. x 무한대로 가지. 무한대. 분모 몇 차야 이거 지금? 1차. 그럼 분자도 몇 차야? 1차. 그럼 차수 같으니까 개수 b를 답으로 하면 되는데 개수 b를 답으로 쓸 때 루트 1 더하기 1분의 3 이렇게 된다 이거지. 알았지?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 2분의 3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네, 그리고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3번요. 자, 3번은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1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1 플러스 x 빼기 1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 거야. 알았지? 근데 봐봐. 야, 아니 그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고?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간다고? 그럼 얘는 어떤 상태야? 어떤 상태냐면 봐봐. 내가 지금 너네한테 뭘 묻고 있냐면 야,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으면 얘 어떤 상태니? 나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그럼 얘 뭐야? 빨리 이거 생각해야지 머릿속에. 얘 또 안 나왔지? 0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으면 어떤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개 커지는 상태는 맞아요.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나 이렇게 얘기할 거야. 분모가 개작아. 분자가 1이라고. 1도 작은 값이긴 하지만 얘는 더 작아진다는 소리거든. 그런 입장이라 우리 이거를 뭐라고 받아들일 거냐면 그냥 무한대, 발산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문제 풀 때.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얘는 지금 어딜 향해 가까이 가고 있냐면 무한대를 향해 가까이 가는 개 커지는 상태. 얘는 0을 가까이 보냈더니 1 빼기 1이라서 0이 되는 그 상태. 근데 이 둘을 곱하래요. 이 꼴이야. 아니 무한대 개 커지는 상태에다가 개 작아지는 상태를 곱한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실수 세계에서는 0을 어떤 값에 곱한다 라고 하면 0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태에다가 0을 곱할 때는 역시나 같은 얘기, 식을 적절히 변형해서 극한을 구해야지 0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0이었다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도 0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알았지? 무한대 곱하기 0꼴도 얘도 식을 적절히 변형한다. 근데 쌤 이거는 뭐 식을 어떻게 변형을 해요? 변형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얘는요 뭐가 있냐면 분수 계산이 있지 않습니까? 분수 계산은요 여러분 통분을 먼저 하세요. 이게 식을 적절히 변형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요. 얘는 일단 그대로 놔두시고 여기 안에만 좀 바꾸면은 x-1분의 x라고 통분해서 값이 달라질 수 있고 여기는 얘네들이 곱해진 이런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럼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1분의 1, -1이 극한값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분명히 0을 곱했는데 다른 값이 나온다고. 그럼 얘기는 이런 꼴 나왔을 때 이거 한놈 0이라 그래서 이거 그냥 0이구나 라고 답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식을 변형해서 극한을 구하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4번 갑니다. 4번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이번에는 x분의 1 이렇게 돼 있고요. 역시나 루트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1 이렇게 나와 있어 지금. 됐지?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 꼴이요. 0을 향해 가까이 간대요. 그럼 얘는 무한꼴입니다. 무한대에 개 커지는 상태에. 근데 얘는 지금 어디? 0을 향해 가까이 가는 상태. 이 꼴이야, 이 꼴. 알았지? 그 분수가 나왔지? 그럼 여기까지는 다 하더라고. 아니 그래도 3번을 했으니까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면 x분의 1 하고서 요거 나 통분할게. 루트 x 플러스 1 한 다음에 1 빼기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쓴다고. 근데 약분되는 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이러면 또 어떻게 하냐? 이러면 다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얘 봐야지. 루트를 봐야지. 루트가 있으면 자꾸 생각이 그쪽으로 가는 게 맞아. 너네가 지금 생각나는 그거 뭐야? 유리화를 해야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알았지? 자, 유리화 할게. 쌤 여기서 한 단계 더 추가합니다. 유리화를 해야 된다. 라고 들어가면 리미트 갑니다.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x분의 1은 그대로 놔두고요. 자, 쌤이 유리화 어떻게 하는지 또 얘기한다. 루트 x 플러스 1은 그대로 있어. 그 다음에 난 여기다가 곱하는 거야.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분자 봐봐. 분자.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러니까 뭐만 남아? 마이너스 x만 남아. 이거 유리화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연습해야 됩니다. 알았지? 그럼 보여요. 뭐가 보여요? 약분이 되는 게 보여요. 요놈 뿅, 요놈 뿅. 지금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0 때문에 만들어낸 그 인수가 약분이 되는 게 보인다고. 그럼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면 얘는 1이 될 거고 얘는 2가 되잖아. 그럼 2분의 얼마야? 분자는 마이너스 1만 남아요.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